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모두가 착각하는 공급 부족의 진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급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늘어난 수요가 가격 불안을 키운다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주택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수요는 더욱더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던 사람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는 내 집 마련에 나선다는 것. 지금은 임대주택 거주자까지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3080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이제 방식은 좀 다르지만 서울 지역에 30만 호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공급해서 공급 불안을 없애겠다. 의도는 같다는 부분입니다. 자,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금리와 신도시 공급 지연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지만 전문가마다 이야기하는 근본 원인은 다 달라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올랐다, 세금 때문에 올랐다, 아니다. 정비사업 축소 때문에 그렇다. 왜 서울시에서 그동안 정비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제했냐? 아니다. 높은 분양가가 원인이다.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분양가 원가 공개 같은 거 안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각각의 주장이 다 달라요. 자, 특히 유명 교수님들이 많이 주장하는 급등의 원인으로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억눌러서 집값이 급등했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좀 분석해 보시고요. 앞으로 서울 지역의 공급 과잉 부분,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공급 과잉 부분이 어느 시기에 일어날 것이고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지역에서 정비사업 신규 지정이 상당 부분 지연된 건 맞습니다. 재개발은 2015년부터, 재건축은 2018년부터 올소됐죠. 그러면은 이것이 현재 급등의 원인일까? 이거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보통 정비사업 추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0년이면 진짜 빨리 잡은 거예요. 입주까지 보려면은. 그냥 당장 이주 시작한다 그래도 입주까지 6년 가까이 소요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중단은요, 2025년 이후에 공급 불안의 불씨죠. 현재 불안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은 무엇 때문이냐? 자, 작년에 경기도에 10만호 넘게, 그리고 서울 지역에 5만호 가까이 입주했었는데 올해 경기도는 10만호가 안 되고 서울 지역은 2만 8천호로 크게 떨어지네. 내년엔 더 심각합니다. 서울 지역에 18,000호까지 떨어지고 경기도는 9만호에 겨우 입주 물량을 채우게 됩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이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에 지정했던 신규 택지가 소진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서울 지역은 왜 그럴까요? 내년은 너무 심하죠. 서울 지역은 원래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안 됐는데 이 시기에 입주하기로 했던 저층 재건축 대규모 사업장들이 사업 지연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성면 논란 때문에 철거 부분이 1년 지연됐고요. 조합원 간 갈등 때문에 둔촌주공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갔었죠. 게다가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인 반발 때문에 또한 사업이 크게 장기화됐다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입주 물량이 뒤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이 그냥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부분이지, 이게 규제를 잘못 써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는 좀 제대로 된 팩트 체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 가격 불안이 정비사업 규제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공급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이 튀어오르잖아.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5, 6년 뒤에 공급 부족을 당장 전세 시장에서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을 볼 때 가장 제가 우선시해야 된다 말씀드린 게 뭐 임대차 3법 이런 게 아니라 금리 정책을 먼저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세 시장의 수요자 측면의 대출 이자 부담 감소를 보지 말고 공급자의 수익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전세금 5억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냐? 예금금리가 0.5%밖에 안 되면 2년 은행 넣어봤자 7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더라. 만약에 예금금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2.0%가 되면은, 자, 0.7%의 예금금리 때보다 이자 수익이 3배가 늘어나네?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안정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불안을 공급 재건축 규제와 엮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재건축 규제가 사업 속도를 앞당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용 완수제 시행하자, 이거 피하려고 밀어내기 관리처분 인가 신청했던 거 유명하죠. 2017년 말에요. 또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2020년 여름에 분양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이거 피하려고 너도 나도 입주자 모집 공고 진행을 하면서 분양을 진행했던 부분이죠. 또한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올해 또 밀어내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복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용 환수제 등이 공급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은 이런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전진단 통과하게 해달라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야, 그럼 공급 불안 이슈는 거짓말인가? 꼭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에 장기적 공급 불안 조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층 재건축 단지의 사업장이 축소가 돼서 이제 고층 재건축으로 넘어가는데, 고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거주율이 높아서, 또한 그 전세 거주자가 이주를 하게 되면 주변 전세 아파트 전세 가격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럼 마음 놓고 세대에서 놀릴 수 있었던 저층 재건축 단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공급 증가에 안 좋은 신호였죠. 또한 초기 단계 재건축 정비 사업장도 크게 감소했던 것도 문제가 되더라. 그럼 이것이 적어도 2026년 이후부터는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은요, 2014년부터 중단된 신규 택지 지정의 부작용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신규 택지 지정도 안 했고 이미 지정한 것도 취소를 되고 나서다 보니까 앞으로 신규 택지 부족해서 공급이 불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부터는 이런 신규 택지 부족에 따른 공급 부족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장기적 공급 불안을 한 방에 해소한 것이 2사 공급 대책이었어요. 물론 9.13 대책도 경기도 지역의 신규 택지 부족의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동시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밝힌 2사 공급 대책은 정말로 잘 만든 대책이었죠.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서 수도권 지역 공급 부족 이야기는 저는 당분간 없을 것이고요. 또한 장기적으로도 2사 공급 대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앞으로 공급 부족 이야기는 한동안 나오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공급 과잉 부분도 우려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게다가 서울시의 공급 확대 방안도요, 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 구역 지정하고 사업 추진해봤자 벌써 7년, 8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공급 불안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2사 공급 대책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중심의 민간 주도 방식에 참여하면서 공급 증가 효과가 확실히 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울시가 투기 억제책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야겠죠. 자, 그럼 언제 이 공급 불안이 없어지냐? 공급 불안 이야기가 확 없어지려면 확실히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서울 지역은 2023년 하반기부터 늘어납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장이 입주되죠. 둔촌주공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급 부족 이야기는 한동안 없어질 겁니다. 경기도 지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한 신규 택지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면서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공급 과잉 효과는요, 금리 인상과 결합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최근 역전세난이 일어난 사례를 볼게요. 자, 2017년 말에 한국은행에서 오랜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경기 남부 지역 동탄, 용인, 평택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심화가 됩니다. 또한 2018년 11월 31일 날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리면서 예금금리가 2% 초반대까지 올라갔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바로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으로 강남 지역 아파트가 23% 가까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 하락 시기에 입주했던 강동구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2019년 말에 입주했던 강동구 지역 대규모 입주 폭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요, 매매 가격은 더 치솟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2차례 인하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렀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왜? 금리 하락은 전세 매물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전세 많이 나오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신축 단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매매값 상승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금리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 부족 이슈는 딱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공급 관련된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데, 향후 늘어난 공급은요, 금리 인상과 맞물려야 큰 파장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실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